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어젯밤에 하도 잠이 안 와서 한국의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어떻게 지내? 뭐 똑같지. 야, 나 심심해서 우리 동네 분위기 좋은 새로 생긴 카페에서 일주일에 2번씩 알바 시작했는데 할만해. 재밌더라. 부럽다. 부러워. 심심해서 알바하고 알바 재밌다고 하고. 아참 우리 아가씨 결혼했어 지난달에. 그 얌체 같은 아가씨? 잘 됐네. 하도 얌체 같아서 시집가기 힘들 줄 알았더만. 응, 근데 아가씨 시댁이 엄청 빵빵해. 결혼 선물로 시댁에서 아파트 한 채 턱 사주셨대. 뭐 너도 시집갈 때 시댁에서 집 사주셨잖아. 야, 이게 집이냐? 코딱지만 해서. 아가씨네 아파트는 우리 집 2배야. 동네 땅값도 비싼데고 학군도 좋고. 에이, 난 이게 뭐냐? 또 신세 타령한다. 너처럼 팔자 좋은 애가 어디 있다고. 심심해서 알바해. 시부모님 잘해주셔. 남편 자상해. 뭘 더 바라냐? 그리고 우리 아가씨가 대학원 가서 공부 더 하고 싶다고 하니까 시댁에서 그러라고 학비 해줄 테니까 더 공부하라고 팍팍 밀어주나 봐. 부러워. 공부도 싫어하면서 학교 가는 것도 부러워? 아니, 공부하는 게 부러운 건 아니라 왠지 며느리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응원해 주시고 서포트 해 주신다는 시댁이 부러운 거지. 너도 시집 잘 갔어. 아주. 한국에 맞벌이 안 하면 살기 힘들다던데. 결혼해서 일 한 번도 안 하고 살림하고 애만 키우면서 사는 것도 복 받은 거야. 야, 나는 내 평생 내가 일을 안 해본 적이 없다. 알지. 근데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뭐가? 남편이 버는 거로 부족함 없이 살고 시댁 식구들도 다 좋고 한데 아무리 벌어도 집안이 대대손손 부자인 사람들은 못 따라가잖아. 그 현실에 가끔 좌절하게 돼. 아가씨 시댁하고 내 시댁을 계속 비교하면서 괜히 배 아파지고 나는 더 좋은 집안을 가진 남자와 결혼해야 했어 하는 생각이 들다 보면 어떠한 욕심이 또 자꾸 생기고 이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하냐? 그러고 보니 친구는 넌 이래서 좋겠다. 이게 있어서 좋겠다. 여기 가봐서 좋겠다. 라며 자신을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며 신세 한탄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전 일주일에 알바 이틀만 하는 이 친구가 참으로 부러운데 말이에요. 청취자분들, 제가 어느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중요한 시험을 망친 거예요. 어깨가 축 처진 채 슬픈 날을 보내고 있는데 시험 공부를 함께 했던 2명의 다른 친구에게서 오늘 밤에 시험 뒤풀이 하자! 라는 문자가 옵니다. 근데 2 친구 중 1명은 긍정적인 성격의 매우 유쾌한 사람이고 다른 한 친구는 매사 부정적이고 우울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이죠. 자, 이 2명의 친구 중에 누구와 뒤풀이를 하시겠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질문 아닌가요? 당연히 긍정적이고 유쾌한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울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유쾌한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훨씬 잘 봤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친구는 나보다 시험을 훨씬 더 못 봤다면 그래도 긍정적이고 유쾌한 나보다 시험을 잘 본 친구와 시험 뒤풀이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가진 것과 주변 사람들의 것을 자주 비교합니다. 어렸을 때는 내 키를 친구의 키와 비교하고 학교 다니면서는 성적을 비교하고 결혼해서는 시댁을 비교하게 돼요.
마트에서 고기를 살 때조차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가는지 곁눈질을 하기도 해요. 이처럼 자신의 것을 남과 비교하는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비교라고 불러요. 그런데 과도한 사회적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죠. 사회적 비교가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동물 연구가 있는데요. 실험자가 원숭이를 훈련시키고 보상으로 음식을 줬어요. 배운 대로 재주를 잘 부린 원숭이는 오이 한 조각을 보상으로 받았죠. 원숭이는 그 오이를 맛있게 먹으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옆에서 똑같은 재주를 부린 원숭이는 오이가 아닌 달달한 포도 하나를 받는 거예요. 오이를 받았던 원숭이는 먹던 오이를 실험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내리치면서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방금까지 맛있게 먹던 오이는 더 이상 이 원숭이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친구와 관련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시험을 망치고 어느 친구와 시험 뒤풀이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연구에서 실제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연구진들은 이 연구에서 행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친구를 선호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가 재밌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시험 성적이 더 낮지만 평소에 우울한 친구보다는 자신보다 시험은 잘 봤지만 유쾌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답니다. 그에 반해 불행한 사람들은 이 두 친구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를 잘 보여주죠. 행복한 사람은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아요. 그들은 즐거운 시간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죠. 그에 반해 불행한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피하는 데 급급해 유쾌한 상대가 주는 즐거움을 과소평가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네요.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회적 비교를 덜 하고 그 덕분에 본인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아이들을 키울 때 비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야말로 자녀를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은 것 같아요. 수시로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부모들을 많이 봤어요. 비교당하는 아이는 자신감이 꺾이고 영혼은 상처받고 마음은 처참해지겠죠? 걔 너무 잘하더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단순한 칭찬이 아이에게는 부담감과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가장 나쁜 방법은 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자식끼리 서로 비교하는 것도 결과는 다르지 않아요. 언니는 정리정돈을 깔끔히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언니 반만 좀 닮아라. 너는 형이 돼서 동생만도 못하니? 네 동생은 엄마 허리 아프다니까 설거지도 지가 다 했는데. 비교당하고 차별받는 아이는 정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심한 아이들은 10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미 심각한 신경증이나 정신불안 증세까지 보이기도 한대요.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비교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SNS에 접속해 자신도 모르게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애럼 알터에 따르면 평소 SNS나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말했어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대표되는 SNS에서는 타인의 최고의 순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내 일상은 당연하게도 최고의 순간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은 까닭이죠.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더 집중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사람들은 SNS에 남들의 집, 옷차림, 명품, 차, 휴가 등등을 끊임없이 파헤쳐 보면서 자신은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가며 괴로워하죠. 근데 저는 미국에 살면서 느낀 건데요. 유독 한국 분들이 비교도 많이 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말 그대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해요. 뭐 외국 사람들도 그러는 사람은 있겠지만 한국 분들이 유독 좀 심한 듯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한국 학부모와 미국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험한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카드 영상을 보여주며 뇌파 측정을 하는 실험이었어요. 내 패와 남의 패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였는데 결과가 재밌어요. 외국 학부모는 남의 패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내 패만 보면서 만족하게 나오면 행복한 뇌파가 나온 반면에 한국 학부모는 내 패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의 패가 더 좋으면 만족하지 못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을 딱 잘 보여주는 실험이죠. 결론은 한국은 비교를 통한 상대적 만족이고 미국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한 나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는 아무래도 학습된 것 같아요. 한국은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겨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아주 치열하게. 평소에 스스로를 남과 얼마나 비교하시나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며 그들을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으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예전에 어떤 분이 맨날 드라마 볼 때마다 재벌과 본인 자신을 비교했더니 그 남편분이 여보, 위를 보지 말고 좀 밑을 보면서 살아. 그럼 행복해져. 라고 하니까 아내분이 무슨 소리야? 백날 없는 사람들 쳐다보면 내 자신이 발전이 있겠어? 위를 봐야 자극받으면서 발전이 있지. 하지만 비교만 할 뿐 발전은 결코 없으셨어요. 삶에는 일, 연애, 취미활동, 건강, 인간관계, 외모 등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고 따라서 각 잡고 찾으면 누구나 심지어 빌 게이츠라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한두 분야에 있어 자신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비교하는 뇌를 장착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반드시 불만족 포인트를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많은 경우 내가 남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났다는 정보에 대해.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죠. 항상 존재해왔을 뛰어난 누군가를 내가 지금 발견했다고 해서 내 삶에 당장 큰 변화가 생기나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으면 내 삶이 더 나아지나요? 내 삶에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런 정보에 대해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교를 통해 동기여부를 한다든지 긍정적인 자극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비교가 내 삶에 있어 유용한 지점을 넘어 불행만 가져다주고 있다면 비교의 효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난 우리 남편의 비교 본능에 질릴 대로 질렸어. 이 사람은 비교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나랑 동서랑 비교하는 거야. 재수 씨는 일주일에 2-3번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당신은 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드려? 재수 씨는 조카들 영어를 직접 가르치던데 당신도 좀 공부해서 가르쳐봐. 요리 학원을 좀 다니는 건 어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재수 씨가 요리는 진짜 잘한단 말이야.
당신도 재수 씨한테 요리를 좀 배우던지. 매번 이런 식인데 정말 재수없지 않냐? 그래서 나도 이젠 남편 비교 멘트를 매일 날려보려고 해. 남편의 비교는 아내를 공격하는 말로 주로 약점을 들춰내서 상처를 남기는 말들입니다. 특히 열등감을 자극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말들이죠. 예를 들어 평소에 많은 돈을 벌지 못해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이라면 옆집 남편은 당신보다 연봉이 높대 라는 말을 당신은 넉넉하게 돈도 못 버는 찌질한 남자야 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비교를 안 하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비교를 안 하려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르듯이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비교를 안 하려면 두 번째, 배우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직접 정하세요. 잘난 남편, 착한 아내의 기준은 국가가 정하는 것도 남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비교를 안 하려면 상대방을 바꾸려 말고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비교하는 말은 상대방이 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죠. 상대방을 변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상대를 변화시키겠다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못마땅한 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것은 화를 부르지만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애쓰는 모습은 고마움과 사랑을 부르게 됩니다. 비교 쫙 빼고 말해볼까요? 남편이 밤늦게 늦게 들어왔을 때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 다니는 거야? 내 친구 남편들은 다들 일찍 들어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도 잘하던데. No.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신이 늦으면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 늦는다고 미리 말해주면 내가 걱정을 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보세요. 남편이 할 일을 미룬다면 청소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하기로 했잖아.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할 일은 다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해? No, NG 이렇게 말고 오늘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 알았어. 오늘은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한없는 욕심을 줄이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스리세요. 세상 것 다 가질 수 없잖아요. 소소하게 살며 원하면 내 수준에 맞는 내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고 드라마에 재벌이 사는 궁전처럼 생긴 저택은 아니지만 내가 쉴 곳은 있잖아요. 햇볕 잘 드는 거실 탁자에 앉아 예쁜 잔에 커피 한 잔 마시면 재벌 부럽지 않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비교를 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우리 함께 행복을 좀 찾아볼까요? 청취자분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